김광현 선수의 메이저리그 도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이제 구단 진출 허락을 받았는데 와우, 네. 여기까지 참 허락하기까지 좀 우여곡절이 과정이 좀 많았었죠. 네.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희진 기자가 쓴 건데 숱한 불안 요소 그럼에도 SK는 김광현의 꿈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잘 썼더라고요. 진짜요? 네. 이게 제가 음. 대부도를 가다 대부도. 대부도를 가다 차를 세워놓고 네 단장님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김광현 선수와도 전화 통화를 살짝 했었거든요. 김광현 선수가 최근에 전화를 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까요? 예. 일단 메이저리그 간다는 것은 지난 시즌 마치고 소문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항상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김광현 선수는 항상 그냥 꿈이다. 목표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발언을 하다가 이제 올 시즌 앞두고 이제 소문이 조금 더 구체화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구단이 보낸다 안 보낸다라고 이제 설왕설래 얘기들이 많이 돌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김광현 선수가 사실은 정말 내 마음을 표현하겠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가고 싶다. 이렇게 좀 과감하게 선언을 하셨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구단이 처음에는 조금 반대 입장이었던 것 같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썼지만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SK에서 김광현이 없는 마운드를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구단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김광현 선수의 입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발언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프리미어 12와 이제 결부가 되면서 구단이 고민을 좀 해야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 10이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논의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구단도 어떤 기사에도 나왔는데 이제 뭐 인턴 기자들까지 정말 구단 모든 사람들 인턴 기자가 아니고 인턴 직원들까지. 인턴 직원들 그리고 야구계 거의 SK가 접속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제 야구계 인사들의 의견을 모두 총 모아서 결정을 했다고 해요. 사실 이 기사가 나온 날은 거의 이제 김광현 선수 보자마자 이제 단장님께서 축하하다고 바로 그냥 쿨하게 얘기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SK는 그러니까 막 김광현 선수가 가냐 마냐였고 막 이 논의가 이제 프리미어 12가 시작하고 더 이제 셌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안 가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던 게 사실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 성적에 대한 이 부담감. 올해 8월 달까지 잘하다가 9월 달에 삐끗해서 결국 최종 성적이 3위가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쵸. 3위가 되면서 뭔가 내년에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데 SK로서는 88승 똑같은 승수를 올리고 3위를 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 또 그걸 채우지 못했죠. 팬들도 어마어마하게 실망감을 드러냈기 그리고 사실 때문에 명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데 이제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스포츠에 만약에 SK가 올해 우승을 했더라면 2연패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부적으로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2연패를 했으니까 우리는 육성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리빌딩이나 육성 쪽으로 포커스를 조금 옮긴다 하더라도 팬들이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2연패를 했던 기간 동안 또 경력과 뭔가 막 경험이 막 쌓였기 때문에 한 번에 막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성적이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게 있지만 이제 사실 이제 우승을 갑자기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못하면서 2연패를 못했으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갑자기 육성을 하겠다는 명분이 없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자꾸 구단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하는데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봐요? 나도 담당이고 당신도 담당인데 이렇게 기사 써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언론 플레이 얘기가 나오는지 그쵸.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 기사 쓰기 전에 이 관련 기사를 일부러 한
번도 안 썼었어요. 저도요. 네. 괜히 제가 한마디 계속 하면 지켜보는 오피셜이 될까봐. 입장이었고 구단에서도 음. 분명히 저한테 프리미어 10이 끝나고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제가 프리미어 11을 쫓아가서 선수한테 여쭤봤을 때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말고 대회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네. 그런데 포리노님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기사를 왜 쓰니? 그거는 기자의 선택이지. 구단이 그렇게 써달라고 써주면 그건 기자가 아니고 기레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예. 기자가 구단의 입장을 듣고 쓴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 또 모 기자가 지금 많이 팬들이 구단 기자 아니냐고 근데 상처를 많이 받고 있던데 제가 늘 얘기하죠. 구단에서 이렇게 좀 잘 써달라고 이렇게 어필해주고 이러면 그럼 더 잘 써주죠. 여러분들 돈 받았다고 그러는데 돈 받으면 더 잘 써줘요. 돈을 받고 싶다. 야 그거만 멘트야. 아니야. 그러니까요.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강현 선수의 이제 뭐 지금 이제 다 정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김강현이 어떻게 해서 간다야라는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지금 뭐 여러 방송에도 계속 나오던데 김강현 선수가 과연 어디로 갈까? 그쵸. 그리고 현재의 객관적인 김강현 선수의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평가는 어떨지에 대해서 제가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과거 얘기야. 다 나왔던 거니까. 일단 제가 MLB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국내에 있는 스카우터들하고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일단 이분들의 공통적인 평가는 김강현의 슬라이더를 상당히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김강현의 슬라이더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평균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왼손 투수가 슬라이더를 잘 던지면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게 이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평가인데요.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자기 것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뭐 툭빛이라는 뭐 약점도 있지만 김강현 선수가 지금 구질 다양화를 갖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스플리터도 던지고 커브도 간간히 던지고 이런 도전적인 면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김강현 선수가 또 하나 이제 평가를 높게 받고 있는 게 바로 직구 구속입니다. 팔꿈치 수술해갖고 좀 이런 약간 혹시 설마 뭐 이랬는데. 지금 김강현 선수의 오히려 이렇게 팔꿈치 인제 접합 수술의 케이스가 정말 잘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92마일, 93마일이 꾸준히 이제 찍힐 수 있다는 점도 아마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상당히 어필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올해 그리고 과거에 그리고 제가 김강현 선수와 관련해서 스카우트 기사도 스포츠 월드 시즌에도 몇 번 쓰기도 했는데 올해 김강현을 보러 온 구단 그리고 김강현에 관심이 있는 구단은 과연 어디일까? 라고 했을 때 김광현 측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켄 로젠탈 기자가 쓴 그 김강현 선수에 대한 관심 있는 구단이 4개 정도가 있었죠. 애리조나, 다저스, 로열스, 매츠, 뉴욕 매츠. 그러니까 켄 로젠탈 기자가 그러니까 뭐 저기 제프 파산, 짐 모로시 이런 기자들과 함께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나름 공신력 있는 기자로 통하는데 이 기자가 쓸데없이 변방에 있는 이 투수를 위해서 이런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거다. 분명히 뭔가 확실한 소스를 갖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올 시즌 뉴욕 매치를 제외하면 상당히 김강현 선수에게 관심을 많이 드러냈고 경기장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찾은 메이저리그 팀은 어디일까요? 애리조나. 그렇죠. 이게 켈리 선수의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켈리가 또 추천을 또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리조나 스카우트가 아마 이 올해 SK 행복드림 구장을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매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봤더니 이 매치에 대한 얘기가 지금 기사로는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뉴욕 매치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김강현 선수를 꾸준히 체크하지는 않았어요. 문학구장도 그러니까 인천 SK 행복드림구장도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매치에 대한 기사가 오늘도 나와 있던데 왜 나오냐?
그 국내에 머물던 이제 매치 스카우터가 작년까지 김강현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다 팔로잉을 다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올해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이미 데이터 분석이 리그가 끝났군요. 예. 어디에서도 중계를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어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그래서 굳이 스카우터를 직접 파견을 해서 그렇게 관찰할 필요고 과거의 매체에서 조사를 상당히 끝내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캔자스시티 로열스 얘기가 나오는데 확실히 캔자스시티도 이 한국 시장에 대한 이 파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있어하고 그리고 유현진의 성공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런 붐 한국에도 캔자스시티 과거에 그 어떤 팬이 그 캔자스시티 응원하였고 월드 시리즈 우승 그 기억나죠? 네. 완전 환대받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캔자스시티에서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말하는 이제 다저스 정도인데 다저스야 뭐 유현진의 성공 사례를 많이 참고했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선수들이 가면 이 훈련하는 모습이 이게 적극적이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안 싸우잖아요. 웬만해서는 안 싸웁니다. 그리고 포리로님 말씀에 국내 선수 중에 캔자스시티 선수가 없었네요. 그런 것도 있었고 자 여기서만 공개하는 요 5개 구단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 뒷얘기를 좀 해봤는데 은근히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김강현 선수에게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강현 선수를 영입하는데 가장 강력한 의사를 드러낸 쪽이 토론토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토론토 얘기는 많이 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토론토 얘기는 제가 여기서 처음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컵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얼마 전에 다르비슈가 김강현이 컵스에서 관심 있다 하니까 자기 자신의 SNS에 예스라고 하면서 다르비슈 선수가 약간 친한파죠. 일본인이지만 친한파인데 지금 현재로서 이 김강현 쪽이나 SK 구단 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김강현 선수에 관심 있는 구단이 한 다저스, 컵스, 뭐 토론토 요 정도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애리조나는 켈리의 성공 사례 그리고 애리조나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김강현 선수가 켈리하고 친했잖아요. 그죠? 그쵸. 골든 키위 하고 많이 친했는데 확실히 김강현 선수는 4년 전하고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4년 전에는 김강현 선수가 불펜 투수로 많이 봤고 이 불펜 투수를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많이 없었어요. 김강현에서. 자, 실제 어떤 구단들은 김강현 선수에게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보고용으로 올릴 이 영상 같은 게 그러니까 축적해놓은 기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배팅을 못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확실한 지금은 모든 데이터가 갖춰졌고 모든 거의 많은 구단들이 와서 김강현의 모습을 문학구장이나 잠실구장에서 체크를 해서 갔고요. 부상 경력도 사실 4년 전, 5년 전에 그 추진을 했을 때만 해도 김강현 선수가 어깨에 더 좋지도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더라고. 구단에서도 제가 알기로 적극적으로 김강현 선수의 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 그쪽에 이제 제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 부상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날려버렸다. 그러니까 악재가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전부 무조건 간다. 어떤 구단으로 가느냐만 문제지 간다는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강현 선수가 갔을 때 이제 몸값 얘기가 나오는데 현지에서도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좀 150만 달러부터 600만 달러까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김강현 측이나 이쪽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면 한 2, 3년 계약에 한 최소 300만 달러 연 그 정도 이상을 보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김강현 같은 경우는 국내 에이전트가 따로 있고 또 해외 에이전트를 선임을 거의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스카포러스 같은 이런 유명한 에이전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메이저리그에서 그래도 한 10번째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중소형 에이전트사를 계약을 해서 입단 준비를 하는 것 같기로 하고요. 그리고 김강현 선수가 아마 이게 12월 15일 전후로 이제 포스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포스팅이 일어나면
많은 구단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김강현 선수가 이 칼자루를 좀 쥐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김강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5년 전에 2014 시즌을 마치고 5년 전에 그 추진했던 그런 때의 모습하고는 완전 전혀 달라졌다. 12월 5일이라고 하네요. 포스팅 마감이.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강현 선수도 자신감이 좀 넘치는 것 같고요. 이제 인터뷰는 이제 많이 했어요. 이제 가는 인터뷰. 이제부터는 김강현 선수도 아마 좀 신중하게 신중 모드로 나올 것 같고요. 아마 국내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포스팅이 결정되면 무조건 미국 가서 협상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죠. 저기 삼성 사장님도 얘기를 해주셨죠. 이제 포스팅 시스템 자체가 달라져가지고 예전엔 뭐 이렇게 좀 협상권을 가진 한 팀만 가능했다면 이제 좀 여러 팀과 열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구단 같은 경우에는 김강현 선수한테 좀 잘 보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옷 저원처럼 그런 구단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뭐 구해진 건 아닙니다. 이 포스팅이 끝나봐야 되니까 시스템이 바뀌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김강현 선수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년에 김강현 선수가 SK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를 확률은 적다.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김강현 선수는 지금 메이저리그가 유력해졌습니다. 한월소망님은 정 기자님 이번 겨울에 김강현 선수 방송에 초대하신다고 했는데 못하시겠네요. 힘들게 됐죠. 워낙 바쁘셔서 모르겠어요. 또 만약에 이제 결정이 나면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요청을 해서 나오면 좋잖아요. 왜요? 부담돼요? 좋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삼성 사장님은 김강현 지금 골라 먹는 재미인가요? 베스킨 땡땡처럼 저희는 뭐 이 편한 방송이기 때문에 베스킨 라빈스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희 공중파도 아니고요. 케이블 채널도 아닙니다. 류현진과 김강현 중 누가 먼저 메이저리그 팀에 계약할까요? 저는 김강현이 더 빠를 것 같은데 포스팅하고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고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게리 콜이나 지금 휠러나 뭐 이런 선수들의 계약이 좀 정리가 돼야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 선수들이 선발 맞대결하는 뭐 이런 모습도 볼 수도 있겠고요. 잠 못 자겠네요. 타더베어스님이 김강현 선수 출연료 부담은요? 별풍들이죠 뭐. 어차피 별풍에 반하면 많이 쏘지도 않을 텐데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이번즈 KGC님 말처럼 유현진은 게리콜 스타벅스가 아니고 워싱턴의 대투수 스벅이 끝나야 이런 개그에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음이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웃고 말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너무 훅 슈퍼에스. 얘기하셔가지고. 종신롯데 준우님도 감사합니다. 김강현 추신수 맞대결도 볼 수 있겠다. 그러네요. 와이번스 게임 스트라스 우리도 압니다. 저는 요즘에 근무 패턴이 좀 많이 바뀌어서 아저씨. 시모님 29개 오케이. 김강현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신 거는 대부분 이혜진 기자의 출연료로 들어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저를 너무 드리면서 전면에 지금. 그런 거예요. 뭐 이 바닥이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김강현 선수는 잘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죠? 지금 현재 분위기도 좋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좀 좋은 대우 받고 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응원을 이진 하고 기자는 있습니다.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팀이 좋을까? 근데 저는 애리조나도 사실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아마 친한 친구가 있으니까. 그리고 애리조나 거기 홈구장이 그 켈리가 집에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엄청 가깝다면서 거기도 좀 놀러 가고 이러면서. 그렇죠. 네, 이게 그런 게 근데 되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외국인 투수가 우리 국민의 적응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적응이 제일 관건입니다. 근데 김강현 선수는 또 머리가 뛰어나고 이게 진짜 야구 IQ뿐만 아니라 이 머리가 좋습니다. 잘 선택할 거라고. 시모님은 애리조나는 아닐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뭐 포스트 시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팀
이건 좀 그러면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요. 선발진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잘못 갔다가 진짜 아무것도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선택을 하겠죠. 말이 나온 김에 린드블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갈등 중. 이게 선수가 갈등. 나이가 그러니까 린드블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러니까 국내에서 좀 더 안정적인 이 자기의 파일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좀 더 한번 도전을 한다는데 과거에 이제 도전을 했다가 잘 안 됐잖아요. 그쵸.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자식들도 많아지고 해서 여기 있으면 좀 아무래도 편하고 대우도 받고 하지만 가면 현장에서 그냥 진짜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이동 거리부터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렇죠. 김강현 선수하고 다르게 김강현 선수는 꿈을 위한 도전이고 메이저리그 한번 무대에 서보겠다는 거고 린드블럼 같은 한번 서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린드블럼에 대한 그 우리 국내 스카우트들의 평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전뭐 다른 얘기지만 SK 산체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올해 17승이나 했죠. 17승 맞죠? 네, 17세. 아닌가? 27. 왜 그래요? 산체스 선수도 그렇게 썩 좋은 평가는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7승 5패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도 몰라요. 담당이 확인을 해보면. 알겠습니다. 레그나우퍼는 마이너리그 거부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전에 한번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좀 한번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